1-14 공자가 말씀하셨다. 군자는 사치와 향락을 탐하지 않고 일할 때는 태만하지 않고 몸을 부지런히 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를 가까이에서 자신을 바로잡는다면 진정으로 도를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군자는 오로지 나라와 백성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애쓰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도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공자의 도가 상고의 태평성대를 구가한 옛 성현들의 통치 이념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기록을 살펴보면 이 말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오시오 우여. 홍수가 발생하여 나를 주의시켰는데 믿음을 이루고 공을 이루었으니 그대의 어짐 때문이요. 나란 일에 능히 부지런하고 집안에 능히 검소하며 스스로 만족하여 위대한 채 하지 않으니 그대의 어짐 때문이요. 그대가 자랑하지 않기에 세상은 그대와 기량을 다툴 수 없고 그대가 드러내지 않기에 세상은 그대와 공을 겨룰 수가 없소. 나는 그대의 덕을 독려하고 그대의 큰 공을 기리니 하늘의 헤아림이 그대의 몸에 있어서 그대가 결국에는 임금에 오를 것이요.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희미하니 정성스럽고도 한결같이 그 중을 진실로 잡아야 하오. 여러 사람과 상의하지 않은 말은 듣지 말고 상의하지 않은 계책은 쓰지 마시오. 백성을 사랑할 이는 임금이 아니겠소? 임금을 두려워할 이는 백성이 아니겠소?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누구를 받들겠소? 또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함께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소. 공경하시오. 삼가면 이에 자리가 있게 되고 공경하여 베풀면 바라는 바가 있게 되지만 온 나라가 곤궁해지면 하늘이 준 영화도 영영 끝나게 되어 입에서 나는 말은 곧잘 전쟁을 일으키니 나는 다시 말하지 않겠소. 상서 대우모. 이번에는 구절과 정반대되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페르난디드 마르코스는 1965년 대통령이 된 직후 경제개혁 등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고 1969년 필리핀 역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 계엄령을 공포하고 정적과 언론인을 투옥하는 등 독재 체제를 구축하여 21년 동안 장기 집권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죠. 그는 오로지 권력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고 국민을 자기 발밑의 노예 정도로 생각해 마음대로 대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받은 지원금을 스위스 은행의 개인 계좌로 빼내는가 하면 배우자인 이멜다는 엄청난 사치에 빠져 명품 구입에 몰두하는 등 필리핀 경제를 악화시켰죠. 그녀의 명품 구두 수천 켤레가 대통령궁 곳곳에 빼곡히 진열된 사진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때 일본보다 부유했던 필리핀은 점차 추락하기 시작했죠. 이를 견디다 못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그는 자진해서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하와이로 망명했다가 결국 그 낯선 이국 땅에서 사망했습니다. 1-15 자공이 물으셨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셨다. 괜찮다. 하지만 안회처럼 가난해도 도를 배우는 것을 즐기고 계문자처럼 부유해도 예로 자기 생활을 절제하고 통제하여
조화로움에 힘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자공이 물으셨다. 시경, 위풍, 기우개, 옥도를 끊고 줄로 쓰는 듯 끌로 쪼고 가는 듯 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경 구절이 스승께서 말씀하신 안회나 계문자처럼 삼가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공아, 이제 비로소 너와 함께 시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나는 하나를 가르쳤는데 학생이 세 가지를 응용하지 못하면 더는 가르치지 않는다. 온고지신이라고 했거늘 내가 옛 지식을 알려주었더니 너는 그 지식을 응용해서 새로운 것을 연상할 줄 아는구나. 이 구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음 얘기의 기록을 살펴보죠. 공자가 말씀하셨다. 피지배계급인 소인은 가난하면 위축되어 오그라들고 부유하면 방자하여 교만하다. 오그라들면 도둑질하고 교만하면 무도하다. 예기, 방기. 즉 자공은 뜬금없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위에 제시한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한 건데요. 소인은 소인배가 아닙니다. 지배계급을 뜻하는 대인의 반대말로서 바로 피지배계급인 하층민을 가리키지요. 표준 중국어를 뜻하는 만다린은 만대인의 중국어 발음 만다런에서 왔는데 이는 청나라 지배계급인 만주족 어르신을 줄여서 부른 데서 기원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민족과 그 민족의 언어를 같은 단어로 표현하므로 오늘날 만다린은 만주족이라는 뜻 외에도 만주족이 쓴 표준어라는 의미까지 지니게 되었죠. 따라서 소인은 종법제도에서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선비, 즉 사보다 더 아래 계급인 민과 그보다 더 낮은 노예나 천민을 가리킵니다. 당시 그들은 하루 일해서 그날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렇다면 공자는 왜 가난해도 아참하지 않는 것보다 가난해도 도를 배우는 것을 즐기는 것이 더 높은 경지라고 말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9 공자가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굶주림과 가난함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데 안회는 굶주림과 누추함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를 배우는 즐거움을 견지하고 있다. 현명하구나 안회여. 안회는 자가 자연이라서 안연이라고도 칭합니다. 사기의 중리 제자열전에 따르면 그는 공자보다 30세 어렸다고 하는데 사기 공자세가의 기록을 통해서 나이를 고증해보면 그는 아쉽게도 41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죠. 공자는 안회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회는 대나무 그릇 밥 한 그릇에 표주박에 물 한 바가지로 겨우 끼니를 때우고 또 비가 오면 빗물이 주룩주룩 새는 누추한 집에 살았어도 도를 배우는 행복함에 항상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자가 이처럼 말한 것은 가난해도 아참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들도 일시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가난해도 도를 즐기는 것은 공자의 교육 목표인 군자만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또 왜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보다 부유해도 예를 좋아하는 것이 더 높은 경지라고 말할까요?
이 역시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5-19 노나라 계문자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신중하게 고민했는데 3번 생각하고 그런 후에 행했다. 공자가 계문자의 신중함을 듣고 말씀하셨다. 그 정도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신중하게 고민했으니 어찌 실수가 있었겠는가. 그 정도의 위인이라면 사실 2번만 해도 충분했었다. 좌전에 따르면 계문자가 진나라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진나라에 가서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우를 확인한 후에야 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수행원이 왜 그러냐고 묻자 계문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이다. 내가 진나라에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닥쳐서야 처리하려고 하면 때가 너무 늦는다.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쁠 게 없지 않겠는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진나라는 초나라와 함께 대국이기 때문에 계문자는 진나라로 가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준비하고자 한 거죠. 이는 바로 신중한 자세가 됩니다. 계문자는 삼환 중 하나인 계손씨 집안 사람입니다. 그는 노나라 선공과 성공 그리고 양공 때 경을 지냈는데 대단히 검소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좌전과 국어에는 계문자의 첩이 비단 옷을 입지 못하고 기르는 말은 곡식을 먹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는데 그들을 이끄는 정치하는 이가 사치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내린 조치였죠. 그리고 담나라가 오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자 계문자는 남쪽 오랑캐가 들어와도 우려를 나타내지 않으니 이는 지도자의 탓이다. 지도자가 훌륭하면 어찌 재앙을 받겠는가? 우리도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한탄했고 이에 계문자와 같이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좌전에 남아 있습니다. 역시 좌전에 따르면 노나라 성공이 진나라에서 돌아와서는 초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진나라를 배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계문자는 진나라가 무도하기는 하지만 대국 이건희와 또 양국의 신하들끼리 화목하고 특히 노나라와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진나라는 우리와 동족이지만 초나라는 이민족이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여 성공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전통과 신의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공자가 이처럼 말한 것은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들도 일시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부유해도 예로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역시 공자의 교육 목표인 군자만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경지이기 때문인 거죠. 결국 공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일시적이 아닌 변치 않고 부단히 행하는 초질관의 항상 상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